나도 모르게 몸속으로 들어와 내 건강을 공격하는 이것. 그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을 일으킬 수 있다. 진짜 호르몬들을 교란을 시킵니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군 발암물. 진짜 호르몬 행세를 하며 건강을 망치는 주범, 환경 호르몬.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 누구도 환경 호르몬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 몸신 가족들의 체내 환경 호르몬 수치는 환경 호르몬 검사를 하면 유검초되는 사람은 5% 미만입니다. 해결책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피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출하는 음식. 생활 속 숨어있는 환경 호르몬 걸러내는 방법부터 세 번째는 배출하는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는 운동까지 저도 여럿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꼭 지키려고요. 남편만 정리해. 오늘 그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여성 발병률 1위 유방암 그리고 지난 4년 사이에 40%나 증가했다는 자궁암 그리고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전립선암 이 세 가지가 두려우시다면 오늘 나는 몸신이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암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주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는 몸신이다에서는 한 번 미녀는 영원한 미녀다. 예, 미녀 가수 조광석 씨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한다. 너무 쑥스럽네요. 야, 근데 왜 미녀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야수가 되는 것 같아. 미녀와 야수. 사실 언니가 굉장히 동안이고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겉은 굉장히 좀 멀쩡한데 속이 좀 썩었어. 에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약간 좀 엉망인 게 아유 여기저기 아프고 막 힘들어 이 소리를 정말 달고 살거든요. 사실 뭐 몸신에서 필요하다면 안 아픈데도 아플 수 있어요. 자, 우선 제 앞을 봐주십시오. 제 뭡니까? 앞에 오늘은 뭐 잔뜩 있어요. 커피숍 차렸어요? 종이컵도 있고 무슨 이렇게 페트병도 있고 캔음료도 있고 어떻습니까? 저 변우민 씨 네네. 이런 거 참 좋아하셨죠? 아유, 이 쌀쌀한 겨울에 따뜻한 캔커피 한 잔. 이나 한잔 할까? 이게 지금 사실 이 앞에 있는 거 보면 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네. 뭐 하루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다 사용을 하는 거고 그것도 상시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위험성에 그냥 노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 우리 몸을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의 공격을 받으면요 만성 피로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10대,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심한 뭐 생리통이라든지 또 자궁 내막증, 또 30대 이후의 여성에게는 불임,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남성들은 정자수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전립선 암이 걸리고 또 탈모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 과연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건강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건강 주제 공개합니다.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의 원인, 가짜 호르몬, 환경 호르몬의 공격. 사실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예.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과 사망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오 박사님. 그럼요. 놀랍죠? 여러분들 자동차 매연, 배기가스, 공장 폐수, 뭐 연기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저 앞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 용기, 과자 봉지, 스티로폼,
그다음에 피자, 그다음에 햄버거 싸는 용지, 배달 용기 이런 데에도 다 들어있는 석유화학 물질. 요걸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화학 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진짜 호르몬들을 일을 못하도록 교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놈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환경 호르몬은 이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 발암 물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유방암, 자궁암, 남자한테는 전립선암 이거 아주 확실하게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환경 물질, 환경 호르몬이 생김새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화학 구조식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질병들이 생기는데 여성들한테서는 아주 어릴 때에는 성조숙증, 그래서 어린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이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되고요. 한 20대 정도 되면은 생리통을 너무 심하게 하는 뭐 자궁 내막증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고 기어이는 불임이라든지 유방암, 자궁암을 유발해요. 남성들은 또 정자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용시경한테 나타나고 있는 여성형 유방 이런 것도 막 생기기 시작하고 뭐 탈모도 지금 생겨서 뒤가 거의 호응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한테 주는 아주 참 기가 막힌 이 해악입니다. 무섭다. 생활 곳곳에서 우리를 노리는 환경 호르몬. 피부, 호흡기, 소화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어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데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 몸속에서 진짜 호르몬의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는 자궁암과 유방암을, 남성에게는 전립선암 유발. 정말 위험한 물질 3가지를 오늘 공개할 겁니다. 지금도 당신의 몸속 어딘가에 건강을 해치고 있는 환경 호르몬. 와, 저걸 다 있잖아. 어머니들 정말 걱정 많으시죠. 오늘 그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문제는 이제 환경 호르몬이 아주 적은 양, 극미량만으로도 뭐 발육과 성장은 물론이고 또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방해하고 또 암을 일으킨다는 건데 그냥 들어오면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쌓여 있다가 아주 뒤늦게 질병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그 생각,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더 좀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아니, 너무 충격적인 게요. 사실 저는 자궁 경부암 수술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셋째를 가졌을 때 그걸 알았는데, 이제 이게 어떤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임신을 하고 가서 앓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고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게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늘 이제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보면 종이컵.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석희도 굉장히 이 라면, 용기라면을 되게 많이 먹어요. 딸이. 맞아요. 물 벗어 먹잖아요. 근데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걸 다른 그릇에서 옮겨서 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노출돼 있죠. 근데 좀 생리통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약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죠. 그다음에 저는 저 영수증 보고 놀란 게 저는 영수증을 굉장히 꼭 다 받아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 데나 가방에다 넣어놔서 나중에 가방을 보고 영수증 이만큼 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모든 거에 다 환경 호르몬이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음식을 좀 할 때 국 같은 거를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끓여서 이거를 하는데 제가 성격이 또 급하니까 뜨거운 상태에서 비닐봉지를 거기다 넣고서 봉다리 묶어서 그걸 냉동실에 얼려갖고 하나하나 데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엄마들이 무지하니까 우리 딸들이 정말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영아가 저도 안 그렇고 저희 친정엄마도 안 그런데 생리통이 우리 영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사실 어제도 이 생리통이 때문에 전화가 와서 엄마 나 너무 아파가지고 엄마 나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학교까지 데리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편하게 하려다가 한 것이 우리 아이를 잡을 뻔했구나.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 저는 애가 어리잖아요. 근데
애기들한테는 플라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이에요. 맞아. 장난감. 장난감은 거의 99%가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숟가락 바로 입에 대잖아요. 그런 거 아이들 거는 웬만하면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걸로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아니, 정말 그거 환경 호르몬으로 영향을 좀 끼치는지 궁금해요. 지금 변우민 씨가 얘기했지만 네. 정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많아요. 이 플라스틱은 다 어디서 만드냐면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환경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고 아이들은 좀 조그맣잖아요. 어른 같지 않고. 더 쉽게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야, 걱정되네. 앵란양, 네. 옛날에도 이런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나요? 나 우리 어려서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특히 집에서도 그냥 요리 그릇하고 사기 그릇 그런 거 깨져도 그런 거 써요. 집에서도 좀 먹는 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주제 발표만으로도 특히 오늘은 또 이렇게 앞에 물건을 놓고 보니까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오고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속에 쌓이고 있는 것이 환경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했죠. 네. 여러분들 몸에 네.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쌓여 있나. 조갑경 씨 댁으로도 아마 찾아갔을걸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제 소변을 오줌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제 소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놀랬고요. 냉동해 놓으라는데 냉동을 못했네. 아이고 이런. 아니 원래 냉동하라고 그러는데 시켜서 냉동하려고 했는데 벌써 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예. 그럼 냉동실에 있는 아무나 몸신 가족에 속한 일이라면 특히 몸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애지중지 소중히 여깁니다. 이번에도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환경 호르몬이 과연 얼마나 있나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잠시 후에 여러분께 확실하게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결과 그 나와요? 결과 정말 비추가 주목됩니다. 진짜 호르몬들을 일을 못하도록 교란을 시킵니다. 공기에 떠다니는 질병, 암, 만성 피로까지 유발하는 건강의 적 환경 호르몬. 몸신 최초 명강사로 선정된 의사가 떴다.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 더 젊어지실 수 있고 환경 호르몬의 공포를 오늘 확실하게 알고 벗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하는 방법부터 배출하는 방법까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환경 호르몬의 공포로부터 제대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게 쏙쏙 들어오잖아요, 이야기가. 오늘 그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몸신을 모시고요. 환경 호르몬이란 무엇인가, 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해독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강사 몸신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다 같이 모셔보죠. 나와주세요. 몸신! 몸신 최초 명강사로 선정된 의사가 떴다. 환경 호르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 방법까지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이동환.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괜히 피곤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서 자꾸 무서운 병이 자꾸 걱정이 되고, 암 같은 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정말 몸도 정말 거뜬해지고, 또 통증도 없어지고, 암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크게 우리가 4가지의 뿌리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음식 속에 있고요. 음식의 어떤 영양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점점 몸이 나빠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에 대한 것 때문에 점점 우리 수면 장애가 생기면서 컨디션이 떨어지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환경 호르몬을 포함한 환경 독소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환경 독소를 만날 수밖에 없고
환경 호르몬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병도 많이 만들 뿐만이 아니라 몸도 피곤하게 하고 더 빨리 늙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 더 젊어지실 수 있고 환경 호르몬의 공포를 오늘 확실하게 알고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어떤 몸신에게서보다 더 빛나는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는데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사협회에서 네. 명강사로 선정이 되셨다고? 예, 맞습니다. 의사 최초로 한국 강사협회에서 명강사로 선정을 하신 분. 지금 벌써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이야기가. 어쩐지 정리가 잘 돼. 자, 우선 환경 호르몬이 체내에 어떻게 쌓이게 되는 건지부터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환경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는데요. 접하는 루트, 그러니까 이제 통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단 피부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호흡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친구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먹는 걸로 통하는 거. 소화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들어오는 통로인데요. 일단 피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부터 해서 샴푸, 린스, 매니큐어 이게 다 이제 피부로 좀씩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 매연, 담배 연기. 그다음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이 이렇게 끓음 나오는 거. 이게 다 환경 호르몬이 섞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게 되고요, 마시게 되고. 그다음 입으로 먹는 거. 음식 속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 사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담는 그릇들, 용기들. 아까도 옆에 깔려 있었잖아요. 네. 플라스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일회용 컵들, 그다음에 캔 커피도 뜨거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통조림 캔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결국은 들어온 것이 또 환경 호르몬은 자연스럽게 또 배출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배출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온 것만큼 배출이 되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배출되는 건 훨씬 적다라는 점이죠. 사실 이제 휘발성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물질들은 몸에 축적이 돼요. 나가는 방법이 호흡기로도 나가고 또는 이제 간을 통해서 해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대변으로도 빠져나가고 또 소변으로도 빠져나가는 거 있는데 문제는 남는 것들, 오버되는 것들이 몸에 남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 몸속에서 어디 쌓일 것 같으세요? 어디?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흔들다가 가볍게, 좋아요. 흔들다가 손을 가볍게 배로 한번 가져보세요. 싹 배로. 그래갖고 장기가 나왔어요, 장기. 예. 옆구리로 가져보세요, 옆구리로. 가져보면 옆에 두툼한 거 하나씩 잡히시죠? 바로 뭐냐면 지방세포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 속에 녹아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 속에서 계속 환경 호르몬들이 붙어 있어요. 축적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언제든지 혈액 속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이 속에 이제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축적돼가지고 도시락가서 이렇게 싸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안 좋죠. 우리 몸에서 배출을 한다고 해도 배출을 하려고 해도 일단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왔으면 내 몸을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음식으로 들어왔으면 일단 장까지 내려가는 시간 동안 내 몸에 남아있는 거고 호흡기를 통해서 배출이 되더라도 일단 조금씩은 혈액 속에 녹았다가 다시 녹아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는 내 몸에 해를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까 그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를 집중적으로 들으니까 제가 눈 돌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지방을 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환경 호르몬도 지방에 쌓여 있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 지방이만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확상 늙었어. 몸이 이 독소를 해독하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지방은 파괴돼요. 왜냐하면 굶고 뛰고 하다 보면 파괴는 됩니다. 근데 나오는 독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독소를 몸으로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늙고 완전히 그냥 몸의 기능이 떨어져가지고요. 네, 만성피로에 빠지고. 제가 오늘 잠시 후에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환경 호르몬을 잘 배출시키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꼭 먹어야 될 것들을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나도 여기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예. 보면 없어 보이시는데요. 환경 호르몬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이만큼 부피가 있으니까 그만큼이 있을 것 같아요. 쳐다본다. 선생님, 어쨌든 오늘 명강의를 하신다니까 강의를 듣고 잘 기억할 테니까 내 이 몸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 좀 싹 빼주세요. 네, 선생님이시죠? 네, 제가 한 2달만 우리 어메나 선생님 댁에 가서 같이 살면서 맞춤형으로. 뭐라고 어딜 들어? 아니 근데요, 저도 지금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몇 년 전에 그런 기사 많이 떴었어요. 엄마들 모유에서 환경 호르몬이 분출이 되게 많이 됐대요. 맞아. 그러니까 아가들을 먹여야 하는, 안 먹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심각한 지경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오늘 미녀 가수 조각금 씨가 너무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이 더듬거려지는 이유가 제가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1개월 된 아기들 있잖아요. 아주 갓난아기 아기들 62명을 조사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몸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환경 호르몬 중에서 정말 안 좋은 페탈레이트가 검출된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얘들이 뭘 먹었을 때 나왔을까요? 얘들이 바로 다 모유를 먹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부모한테 있으면 이 모유를 통해서 넘어간다라는 거죠. 어떡해. 굉장히 심각하죠. 아이들한테 정말 위험한 물질인데 네. 그 적은 양도 아주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것이 바로 페탈레이트, 이런 환경 호르몬입니다. 네. 자, 지금 몇 가지 환경 호르몬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호르몬의 종류도 아주 많잖아요. 네네. 그 중에 특별히 또 위험한 환경 호르몬들이 따로 있죠. 사실 이제 이 환경 호르몬을 규정을 여러 단체에서 하게 됐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세계 자연보호기금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67가지 정도를 규정을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17가지 정도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조사해 보면요,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화학 제품들이 한 4만여 종이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7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정말 흔하고 흔히 접할 수 있고 정말 위험한 물질 3가지를 오늘 공개할 겁니다. 이 3가지만 잘 아셔도요,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네, 그 3가지가 바로 여기 적혀 있는데요. 딱 보시면 생소하다. 네. 저거는 들어봤다. 첫 번째가 바로 비스페놀 A. 비스페놀 A입니다. 예. 비스페놀 A. 두 번째가 프탈레이트. 세 번째가 바로 벤조피렌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깝게 있으면서도 실제로 위험하면서도 우리가 피하려면 또 피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럼 펜 준비 잘 하셨어요. 예. 근데 노트하시면서. 그거 그러면 어떤 용기나 이런 데 쓰여져 있어요? 한번 쫙 볼게요. 네. 저희가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뒤에 다 거예요. 나와요. 역시 후에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하시죠? 예. 또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애가 어리니까. 예, 첫 번째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 비스페놀 글씨도 A. 참 무시무시하게 여기다 해놓으셨는데요. 먼저 살펴드릴까요? 네. 비스페놀 A.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딱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가짜 여성 호르몬이다.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랑 모양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속에서 에스트로겐이 달라붙을 만한 장소 있죠. 네. 거기에 이것이 대신 갖다 붙어가지고 독성을 일으킵니다. 바로 유방, 자궁.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도 일으킬 수 있고요. 자궁암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자궁 속에 있는 자궁 내막증. 네, 이런 것들을 다 일으킬 수 있고 자궁 근종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런 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한테는 또 이것들이 발기부전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무정자증, 전립선 암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환경 호르몬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요,
예전에 없던 질병이 자꾸 생기고 또한 그 숫자가 많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조숙증인데요. 예전에는 초경의 시기가 보통은 중학교 3학년, 일러도 중학교 2학년 정도이고요. 늦게는 고등학교 와서 초경을 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초경을 시작하게 된단 말이죠. 100% 이 성조숙증의 원인이 환경호르몬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이 비스페놀 A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런 성조숙증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얘기를 하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서울하고 울산 등 주요 5개 도시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변 검사를 했는데 그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모든 학생들 다 검출이 됐는데요. 와. 더구나 심각한 어린이의 경우는 그 평균 수치가 0.75 정도가 됐는데요. 그 무려 160배가 높은 125라는 수치도. 그러면 비스페놀 A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거네요. 암도 일으킬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사실 많이 먹게 되는데 어디에 그런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들어있는지 중요하죠. 네네네. 근데 요거 말씀드리면 이제 먹을 게 없다.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예. 와, 저건 다 있잖아. 제품 용기 있죠? 네. 컵라면 이런 데 들어있고요. 펜 제품 안에 코팅제 있잖아요. 세상에, 저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통조림 제품 나오죠. 네. 뭐 보통 이런 캔 안에 코팅제에 조금씩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젖병에도 들어있을 수 있고. 영수증 얘기 나왔죠? 영수증. 영수증에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죠. 뭐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다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될지 이제 점점 알아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라면을 좀 끓이다가 우리는 라면을 좋아하니까 한두 번 갖고 안 되고 여러 개를 끓이다가 이제 그 불에 그 껍질 있죠. 그런 게 좀 붙었어요. 근데 이게 쫙 쪼그라들면서 이 냄새가 와 굉장히 역해가지고 맞아요. 막 환기시키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게 환경 호르몬이 맞는 거죠. 특히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열될 때 더 많이 배출됩니다. 아주 안 좋죠. 그러면 이거 오히려 따뜻하게 우리가 뭐 캔커피라든가 이런 거 마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게 더 잘 흡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열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열에 녹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에도 약합니다. 산 녹아 있는 것에. 그다음에 또 기름에도 녹아 나와요. 통조림. 그래서 우리가 캔 통조림 쓰다 보면 기름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손에 묻어도 손으로도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경영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군대 가면 남자들이 이제 어디 끓여 먹기 힘드니까 봉지에다 그 안에 내용물을 부셔갖고 물을 부어서 라면. 끓이면 그게 그대로 먹더라고요. 우리가 일명 뽀글이라고 얘기하죠. 뽀글이 맞아요. 네. 그것도 말려야겠네요. 네,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이제 군의관 시절에 뽀글이 하나 해다 줘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하죠. 예,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시기가 우리나라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이제 요즘에 알기 시작했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직은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나가셔야만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그림 중에서 아이들 젖병, 신생아를 위한 그 젖병, 그 정말 나오는 겁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거는 보면은 다 그 환경 호르몬이 없다라고 이렇게 떠 있는데 다 나와 있거든요. 검증이 돼 있다. 젖병은 최근에 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젖병에서 비스페놀 A가 나온다라고 해서 뉴스가 나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규제가 되기 시작해서 2012년 7월 3일부터 규제가 됐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물질이 거기 비스페놀 A가 섞여 있는데 이제 그 제재는 젖병을 쓰지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젖병에 폴리카보네이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젖병 이런 것들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요. 폴리카보네이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래 쓰다 보면 색깔이 변할 수 있죠. 네네네.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버려야겠군요. 삶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오래 쓰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네. 애가 빨리빨리 자라줘야겠구나. 맞다. 아니, 저 뭐 영수증에도 뭐 있다면서요. 그 영수증, 사실 뭐 영수증 안 받는 사람도 없는데, 영수증에는 어디에 있어요? 영수증을 만들다 보면은 거기에 그 발색 촉매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주차로도 왜 주차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데 온갖 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특히 일에다 이렇게 물고 주차로 들어가시는 분들 또 이제 영수증 받고서 지갑에서 뭐 카드 꺼내고 이렇게 할 때 잠깐 입에다 무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심지어는 왜 우리 은행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우리 순서 기다리는 번호표 있잖아요. 예, 번호표도 주의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주의해야 할 리스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일단 두 번째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번에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네. 프탈레이트 두 번째 환경 호르몬인데요. 요거는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요? 2세까지 넘어가는 환경 호르몬이다. 2세까지 넘어가는 거야? 이 탯줄을 타고 넘어갑니다. 모유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아, 이게, 난 애 다 낳았으니까 걱정 없어. 그래서 이것들이 몸속에 들어가면요. 이것도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이것을 발암성 물질로 발암성 물질, 유령 물질로 이제 B군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이 독성들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카드뮴이라고 한 독성 물질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교될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 불임도 일으킬 수 있고 정자수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프탈레이트가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모가 만약에 프탈레이트가 높으면 아이한테 넘어가잖아요. 남자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그 아이는 요도에 기형이 생길 수가 있고요. 태어나면서 잠복고환 같은 걸 생길 수 있어요. 잠복고환. 잠복고환. 고환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형들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 바로 프탈레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어린 아기를 키우시는 어머니들 정말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몸신께서 이걸 확실히 오늘 그걸 막는 법을 우리가 방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려고 나왔어요. 그러려고 나왔어요. 잘 나오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또 이게 어디 들어있느냐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든 플라스틱에 들어있는데요. 아이들이 노는 그 부드러운 장난감 속에 따로 노는데? 아이고. 저거 다 애들- 입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과자 봉지 안에 플라스틱 제품 용기 안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죠. 비닐봉지. 비닐봉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음료수 병에 샴푸, 린스, 매니큐어, 그다음에 드라이 클리닝 쌓으면서 거기 화학 제품, 드라이 클리닝 하는 때 화학 제품 포탈레이트가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 어떡하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어머, 심각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먼지에도 프탈레이트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프탈레이트는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ADHD 증상 심한 아이들을 환경 호르몬 농도를 조사해 본 결과 증상이 심한 아이일수록 프탈레이트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듣기만 해도 무서운 게 벤조피렌이거든요. 네. 다 세 번째, 무서워. 벤조피렌. 어머. 이것도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게요. 바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제일 위험한 거. 2006년도에 그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위암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러고 간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많은 그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이것을 접합니다. 어떻게 공기 중에 있어요. 매연. 공기에 있어요? 자동차 매연, 네. 그다음에 담배,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걸 태울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고기 구울 때 이게 다 연기다. 연기예요, 지금. 어머, 어디 있어? 그래서
고기 같은 거 구워 드실 때 있잖아요. 네. 많이 나옵니다. 어머. 그러니까 사실 주부들은 이게 또 피해가기가 어렵다. 맞아요. 집에서 요리하다 보면 네. 다 맞아요. 당연하죠. 지금 이용식 선생님 저 울으려고 그래요. 저 고기를 어떻게 끊냐고요. 어머, 어떡해. 담배는 끊어도 고기는 못 먹겠다. 끊겠다. 염려하지 마시고 좀 이따 나중에 다 해결책이 나오니까. 이 벤조피렌이라는 거는 지금 저기 우리가 먹는 고기 구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굽든지 네. 또는 차돌백이라고 아주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고기가 있잖아요. 그걸 숯불 위에서 굽게 되면 그 기름이 떨어져서 숯불로 또 떨어지면 연기가 나든지 불이 나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벤조피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너무 일상생활에서 매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요걸 지금 어떻게 하든지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암을 유발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애들, 특히 2살에서 4살까지의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이런 걸 마시게 되면 기관지염 발병률이 엄청 높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또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는 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주부들이 담배를 피지 않아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음식을 할 때 나오는 연기, 그리고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그 일산화탄소. 그 맞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이 폐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계속 마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식 할 때 나오는 그런 가스들. 이제 신경 쓰셔야 됩니다. 환기 잘 시키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뭐 가짜 호르몬,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호르몬 3가지, 어디서 비롯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이 환경 호르몬들 여러분의 몸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소변 검사를 통한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환 선생님 자리에 좀 모시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위험한 환경 호르몬 3가지. 그 첫 번째는 가짜 여성 호르몬 비스페놀 A.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흉내, 유방암, 자궁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비스페놀 A는 일회용품, 캔 제품 내부 코팅, 영수증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탈레이트. 탯줄을 타고 태아에게 전달, 모유, 태반에서도 검출되는 강력한 환경 호르몬인데요.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으로 된 아이들 장난감, 드라이 클리닝 비닐, 매니큐어, 향수 등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벤조피렌. 소량으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주로 담배 연기, 자동차 매연,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그 누구도 환경 호르몬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 몸신 가족들의 체내 환경 호르몬 수치는 환경 호르몬 검사를 하면 유검철 재는 사람은 5%. 과연 몸신 가족들은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문제의 환경 호르몬, 위험한 3대 호르몬이 과연 우리 몸신 가족들의 몸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또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지금부터 몸신을 모시고 그 결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체내 환경 호르몬 검사를 진행한 오늘의 몸신. 환경보건학 박사 이승길.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도 역시 45도 딱 각도를죠? 예. 멋쟁이 박사님. 예, 본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유, 내 스타일이야. 안녕하세요. 환경보건학 박사 이승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그 환경 호르몬 수치 이제 검사 결과 이제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 검사도 직접 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검사를 통해 했나요? 환경 호르몬 검사라는 건 소변으로 배설되는 환경 호르몬의 양입니다. 즉 환경 호르몬의 양을 효소 반응을 시키는데 이때 축출되는 환경 호르몬의 양을 질량 분석기를 통해 분리하고 그 분리된 값을 수치화로 여러분들한테 분석한 것이 환경 호르몬 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환경 호르몬 검사를 하면 불검출 되는 사람은 5% 미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해성이 심각하고 또한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벤조피넬을 이번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검출되지 않는 사람이 5% 미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5% 미만에 드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치 어느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라든가. 네, 애석하게도 아직 국내에는 그런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환경 호르몬 검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검사의 평균치와 오늘 나와 계신 패널분들과의 검사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비교를 하는 거지 그 평균치보다 낮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전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수치는 뭐 0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거죠? 그럼요. 검출이 안 될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0이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0인 게 좋은 거죠. 과연 그런 분이 계실까요? 0에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 나 0에 도전한다. 없죠. 맨날 부딪히는 게 그건데 어떻게 그게 0이에요? 저는 이분은 그래도 0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신을 통해서 몸신으로 거듭나고 있는 알고 보니 몸신인 조민희 씨. 저는 자신이 없고요. 저는 정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저는 계속 0에 가까운 분 할 때 계속 엄문랑 쌤을 제일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거 잘 안 쓰시고 사기 그릇이나 요리 그릇을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저보다도 엄명란 쌤이 정말 건강한 몸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하죠. 조민희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요? 진짜. 예, 가장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해볼까? 그러면 내가 더. 자, 과연 조민희 씨 환경 호르몬 수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 공개합니다. 음식을 좀 할 때 국 같은 거를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끓여서 요리를 하는데 뜨거운 상태에서 비닐봉지를 거기다 넣어서 봉다리 묶어서 그걸 냉동실에 얼려갖고 하나하나 데워 먹는 거예요. 과연 조민희 씨 환경 호르몬 수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 공개합니다. 조민희 씨는 세 가지 중에 비스페놀 A가 평균 수치보다 거의 약 2배 가까이. 약 2배. 두 가지는 기준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데요. 어떤 거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스페놀 A가 1.36으로 한국인 평균 수치인 0.75보다 더 높습니다. 프탈레이트, 벤조피넬은 평균 수치보다 낮게 검출되었고요. 하지만 프탈레이트 수치 또한 22.7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아마도 평소 일회용품이라든가 플라스틱 제품의 소재 사용이 잦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한 비닐에 뜨거운 국물을 담아서 보관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야, 정말. 벤조피넬은 불안정한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 상태로는 괜찮은 수준인 걸로 판단됩니다. 애가 살림을 안 하나 봐. 아니.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비스페놀 A가 높다라는 거는 아까 일회용 용기성을 좀 그런 용기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햄 종류, 가공식품을 좀 많이 사용 들어있는 캔에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종류의 음식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상식약으로 조금씩 사놓고 저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도 비스페놀 A가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다른 성분보다도.
우선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치도 결코 적지 않다. 만만치 않네. 낮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비스페놀 A라든가 벤존필렌의 수치 역시나 대한민국의 성인의 평균 수치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누구일까요? 변우민 씨입니다. 네. 변우민 씨. 자, 환경호르몬 수치 확인합니다. 쌀쌀한 겨울에 따뜻한 캔커피 한 잔. 좋네. 왜 이렇게 궁금하네? 비스페놀 A만 기준치가 아니죠. 이 평균 수치죠. 네네. 수치가 조금 높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평균 수치보다는 좀 낮은. 지금 그 결과를 보시면 비스페놀 A 수치가 0.8로 거의 평균치와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스탈레이트 역시나 평균 수치보다 약간 낮은 22.8로 조민희 씨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일회용품이라든가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잦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 쓴데 어디서 집에서 밥을 먹는 일보다는 바쁜 스케줄 때문에 밖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 또한 많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벤조피렌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평균치보다 훨씬 높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금연을 했거든요. 아예 끊어버렸어요. 담배를. 아예 안 펴요. 근데 이게 저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비스페놀 같은 경우에도 저 어떻게 했냐면은 채식으로 거의 바꿨어요. 지금 벤조필렌 수치가 평균 수치보다 낮게 나오셨다는 건 최근에 금연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수치가 좀 낮게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금연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벤조필렌 수치는 지속적으로 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담배가 싫습니다. 담배가 싫어요. 이제 궁금증이 하나둘 풀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몸시다 이제 초대 손님으로 그러게요. 조각경 씨가 오셨는데 아이들도 셋이나 되고 이게 어찌 보면 온 가족의 상태를 지금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조각경 씨 결과 보여주세요. 저는 영수증을 굉장히 꼭 다 받아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 데나 가방에다 넣어놔서 나중에 가방을 보면 영수증 이만큼 있거든요. 그럼 나의 모든 거에 다 환경 호르몬이 다 묻어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저 왜 저래? 야, 그래도 비스페놀 A 스틸레이트는 저 평균 수치보다 낮아요. 꽤 낮고요. 근데 벤조피렌이 역시 주부. 저는 저게 굉장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네요. 그죠? 일단 조각경 씨도 일회용품이라든가 플라스틱 제품 등을 사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아마도 앞서 조민희 씨나 변호민 씨보다는 사용 빈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벤조피렌입니다. 지금 약 평균치보다 3배 정도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너무 놀라운 게 선생님, 저는 지금 살면서 담배를 한 번도 핀 적이 없고요. 그리고 고기는 좀 먹었어요. 그런데 뭐 매연? 공기 좋은 데 사시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래서 저는 저거는 좋을 줄 아는 거예요. 아까 왜냐면 변우민 씨랑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와 그럼 나는 완전 저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워요. 왜 그런 거예요? 조금. 일단은 제가 그러면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남편분께서 흡연을 하시나요? 네, 요즘 다시 펴요. 아이고. 하지만 뽀뽀 안 해요. 간접 흡연이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끼치냐면은 근접 거리에 이 사람이 피고 1시간 지나서도 1시간 지나서도 5m 이내에 있으면 무조건 알았어. 저 알았어요. 우리 매니저 담배 펴요. 맨날 같이 다니잖아요, 옆에서. 지금 여기 매니저 담배 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거의 다 담배 피워요. 그거 안 좋아요. 동생도 피고, 그 가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인간관계를 다 끊어야 되겠다. 지구를 떠나라. 완전히 이제
남 탓하기 시작했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뭐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중요합니다. benzopire는 간접 흡연으로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요리를 할 때도 자주 환기를 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이 benzopiren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조학근 씨의 수치가 이 정도면 한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 역시 아마도 benzopiren 수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안의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benzopiren이 이제 발암물질이라고. 그러게요. 또 좀 주의를 한번 기울이시고 주변 환경을 한번 확 바꿔보시죠. 남편을 바꿀 수는 없죠. 제가 많이 그랬나요? 아, 그럴 거 없어. 다 놔두고 너만 나가. 안 돼. 딸들 있잖아, 딸들. 딸들이, 딸은 그런 두 데리고 나가.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놀랍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저희가 보통 비슷비슷한 환경에 다 노출돼서 사는 것 같은데도 각자 그 결과치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나온 거, 더 괜찮은 거. 분명히 우리 생활 환경이라든지 습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가 아닌가. 원인을 따져보면 다 원인이 지금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정말 저희 나름 몸신이다의 두 대들보. 정말 뭐니 해도 뭐 저희 지킴이죠. 든든한 기둥. 이용식 씨와 엄명란 선생님이 지금 남아 계신데요. 저 결과 발표하기 전에 제가 그 전날 검사하기 전날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도시락을 물고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아니 양손에 짐이 많아가지고 도시락 둘 데 없어서 입에다 물고 한 30분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이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참 이승길 박사님이 좀 감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그대로 나올 겁니다. 결과 공개합니다. 비슷펜올 높고요. 후드레이크는 현저하게. 이게 좀 다른 분하고 다른 양상이에요. 다 배로 갔나? 후드레이크가 아주 현저하게 낮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거의 비스페놀 A하고 프탈라이트는 아마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일반적인 특성인데요. 이용식 같은 경우는 프탈레이트가 한국인 평균 수치에 비해 약 5배가 적게 나왔습니다. 5분의 1이에요. 네. 아마도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아마도 유리류나 식기류, 그러니까 자기류를 많이 사용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는 한번 우리 집은 전부 유리예요. 그게 나오는구나. 이거 하나는 내가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 유리에다가. 누구한테 지금 감사? 집사람이 모든 걸 유리야. 그 대신 이틀에 한 번씩 뭐 깨지는 소리가 나긴 나지. benzopiren이 왜 높죠? 네, 일단 benzopiren은 0.15로 평균 수치보다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아마 평상시에 고기를 자주 드시지 않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뭘 여쭤보세요. 그냥 보면 아시잖아요. 박사님 진짜 정확하십니다. 고기 잘 먹는 거. 그거 안 보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래도 고기를 드실 때 직화로, 즉 구워 드시는 것보다는 쪄 드시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육을 해서 드시는 게 오히려 더 같은 고기를 드시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한 분 남아 계십니다. 엄명란 선생님. 저희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생활 습관, 또 식습관 갖고 계시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공개합니다. 나 우리 어려서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집에서도 그냥 요리 그릇하고 사기 그릇 그런 거 깨져도 그런 거 써요. 왜 그랬어? 프탈레이트는 수치가 좋은데요. 두 가지는 빨간색이네요. 네, 아마도 비스페놀 A가 몸식 가족
분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포탈라이트 수치도 낮다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평균에 근접해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는 평소 일회용품이라든가 플라스틱 사용이 잦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평소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따뜻한 음식을 담아서 드시는 일이 잦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신지? 그러진 않는데. 근데 우리 손자, 손녀들이 밤이면 그거 있죠. 이렇게 통에 있는 거 무슨 볶음 무슨. 네네, 종이. 그런 거 예, 뜨끈뜨끈한 거. 그럴 때 한 2개씩 주워 먹고 그러지. 뭐 애들 있는 집은 좀 그런가 봐요. 할 수 없어요. 네. 라면도 밤중에 그 컵라면 물어봐. 얼마나 맛있다고. 맛있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 다 나오네, 다 나와. 그러니까요. 다른 반찬은 전부 다 유리, 옹기에 담으시는데, 지금 컵라면 나오고 일회용 용기가. 근데 그런 게 또 영락없이 수치가. 글쎄 말이에요. 모든 게 노출되는구나, 조사가. 그래요. 그대로 나오네요. 예. 요즘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바쁘시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는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움직이시게 되면 아마도 그런 곳에도 간접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뭐 새벽에 움직이세요, 새벽에.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꼭 마스크라도 착용하시고 다니시는 게 오히려 이 벤조피렌이라는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분석을 이제 많이 하실 텐데, 오늘 몸신가족 전체적으로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환경 호르몬은 미량이라도 아주 작은 양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평균 이하라고 해서 좋아하실 거는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경 호르몬을 0에 가깝도록 이 환경 호르몬이 왜 발생하고 또한 이 발생된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어떻게 내 몸과 또는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앞으로 좀 더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꼼꼼하고 찬찬한 분석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생님 말씀하셨습니다. 환경 호르몬 0의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몸신가족 여러분들의 환경 호르몬 수치는 공개가 됐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러실 거란 말이죠. 사실 요분들만 검사해 주시고 사실 이게 오늘 이렇게 여기 방청객도 나오시고 이렇게 힘들게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 중에서 10명 정도 뽑아가지고 무료로 검사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안 되니까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네. 예. 검사 직접 하지 않으셔도 이 진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접촉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8가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손가락으로 헤아리시면서 보십시오. 자, 열어주시죠. 일주일에 3회 이상 캔 음료나 성적인 식품을 즐겨 먹는다. 일주일에 3회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매일같이 일회용 컵이나 빨대 등 입에 닿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빨대도? 네. 세 번째, 플라스틱 용기, 캔, 랩을 씌운 채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워 먹은 적이 있다. 랩 씌워서 데우죠. 네 번째, 옷장 속에 드라이 클리닝 한 후에 비닐을 씌운 채로 보관한 옷이 있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마누라는 맨날 이렇게 외장을 할 거야. 자, 5번째 갑니다. 다섯 번째, 설거지할 때, 빨래하실 때 합성세제를 사용한다. 안 하면 설거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6번째, 집이나 차 이런데 방향제를 많이 사용하거나 욕실에 방향제를 사용한다. 없으면 안 돼. 우리 그래. 자, 7번째, 영수증을 자주 만지거나 입에 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안 만지고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입으로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안 받아야 되겠네요. 네, 받는 거 괜찮은데 이거를 계속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만지는 게 문제죠. 그래도 어쨌든 자주 만지거나.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꼽았는데 꽤 꼽히죠? 예. 혹시 여러분 몇 개입니까? 3개 이하다 하시는 분. 3개 이하이신 분 계세요? 저는, 예. 그리고 그러면 4개 이상 6개 미만. 그러니까 4개, 5개다 하시는 분.
4개, 5개 있으시고요. 꽤 있으시네요. 예. 네. 3개 이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개, 5개면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또 좀 조심해야 될 단계. 6개 이상이면 많이 조심해야 될 단계입니다. 지금 많이 호르몬이, 환경 호르몬이 많이 몸속에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고요. 열심히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스페놀 A가 제가 높은 이유를 알겠어요? 이유를 알겠는 게 왜 그러냐면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이거 이쑤시개 있잖아요. 네. 그걸 안 받아갖고 올 때는 이걸 돌돌돌돌 말하고 영수증을 이렇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 아니 끼잖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어머나. 이것도 이게 두터우니까 안 돼서 저는 돌돌돌돌 말하고 이쑤시개가 없으면 이렇게 거울 보고 이걸로 이렇게 영수증으로.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습관들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아셔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예, 정말 오늘 잘 오셨어요. 지금부터 정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꼭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면서 함께 하셔야 될 시간.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무너진 내 몸을 살리는 아주 특별한 3가지 방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달만 노력해보세요. 한 달만 하면 아마 몸의 수치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위험한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벤조피렌. 이 가장 위험한 환경 호르몬 피하는 방법부터. 두 번째는 배출하는 음식. 이것을 먹으면 몸속 환경 호르몬을 싹 청소할 수 있다는데. 그거 아닌데요? 저희가 아니지만 독소를 배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방법까지. 환경 호르몬 완전 타파. 지키려고. 남편만 정리해. 잠시 후 알려드립니다. 자,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는 그런 제품들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려면 이제 피해야겠습니다. 네. 그 방법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먼저 피해갈까요?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공포에 떠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얘기를 제가 좀 드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환경 호르몬이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 3가지 다 다행히도요. 반감기가 짧아요. 와, 다행이다. 반감기라 반감기. 하면 한 번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몸속에서. 그래서 보통 비스페놀 A는 6시간 정도 되고요. 프탈레이트는 12시간. 그다음에 벤조피렌이 좀 길어요. 4.5일 정도 됩니다. 그래도 중금속 이런 것보다 훨씬 짧아요. 중금속 보통 몇십 년, 몇 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요. 수치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딱 한 달만 노력해보세요. 한 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한 달만 하면 아마 몸의 수치가 많이 이 3가지 수치가 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3가지라 하면 아까 저희가 이름을 익혔던 바로 그 녀석들이죠? 네. 자, 그러면 처음 어떤 것부터 해결을 하죠? 먼저 일단 오늘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피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배출하는 음식. 네. 세 번째는 배출하는 운동.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피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옆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죠, 지금? 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예요? 안 보이는데. 캔이 있어요. 캔커피. 캔커피, 통조림 캔들이 통조림 있어요. 네. 자, 여기에 도대체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자, 보시면 바로 비스페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비스페놀 A 한마디로 딱 말씀드렸죠. 한마디 바로 뭐냐면 가짜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다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비스페놀 A가 캔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캔 안쪽에 코팅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나 뜨겁게 하는 건 정말 안 좋고요. 네. 또 아이들이 음료수도 캔 음료 많잖아요. 네. 거기에 산이 많이 들어있죠. 산에도 약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캔을 한번 따면은 이것을 며칠 동안 그냥 캔 상태로 이렇게 보관하죠. 랩 씌워가지고. 그렇죠. 조금 먹다 남는 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따게 되면요. 예. 조금 쓰고 나면 반드시 그거를 유리그릇에 담아가지고 따로 보관해 놓는 게 정말 좋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한번 이렇게 물에 한번 헹구시면 좋아요. 이런 통조림 같은 경우는 한번 꺼내셔서 물에 한번 찬물에 한번. 예, 한번 헹궈가지고 음식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팬에 들어있는 생선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도 괜찮다라고 해서 크게 불편함이 없이 이제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참 그걸 물에 씻는다는 건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최소한은 용기를 바로 옮겨서 보관하시고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자, 여기에 바로 이제 그 문제의 영수증이 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로션인가요? 네, 핸드로션이 나오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수증에도 이 발색 촉매제로 그 비스페놀 A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핸드크림이 왜 있냐면요. 우리가 이 핸드크림을 쓰게 되면 손에 기름이 묻잖아요. 예. 기름이 묻은 상태에서 만지면 흡수가 더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가 있어요. 미국의 미주리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기름이 없을 때보다 손에 기름기가 있을 때 영수증을 만지면은 흡수율이 한 58%가 증가되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손을 잘 씻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만졌을 때. 그리고 입에다 무시는 버릇. 절대로. 쓰시는 버릇. 쓰시는 거. 이런 거. 핸드크림을 바르고 영수증을 만진 여자 손을 남자가 잡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빨 쑤신 입을 그 남자가 뽀뽀를 했어. 우리 신랑 큰일 났네. 대신 사과드릴게요. 자궁암, 유방암을 일으키는 가짜 여성 호르몬 비스페놀 A. 비스페놀 A는 열이 가해지면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뜨거운 캔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조림에 든 가공식품은 흐르는 물에 씻은 뒤 유리통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수증 역시 조심 대상. 핸드로션을 바른 손으로 영수증을 자주 만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피하는 방법. 네, 피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제품들이 나와 있죠. 네. 네,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플라스틱 제품은 바로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탈레이트입니다. 네. 이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는데 프탈레이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라 그랬죠? 2세한테도 넘어가는 환경 호르몬이다. 맞아. 퇴출을 기억나시죠? 바로 퇴출을 통해서 넘어가고 또 모유를 통해서 넘어가고 아이들한테 아주 위험하고 아이들 장난감 속에 많이 들어있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보면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걸 어떻게 피하나 고민하실 텐데 그 해결책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바로 뭐냐면 플라스틱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요 플라스틱 제품을 보실 때요 이런 제품들을 보시면 여기 글씨가 써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글씨가 프탈레이트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런 플라스틱들인데요. 플라스틱에도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프탈레이트가 적은 게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세 가지는요. 지금 프탈레이트가 많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플라스틱 컵들 보이시죠? 이 정말 많이 쓰는 저거요. 예. 식당에.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요. 뒤에 조그맣게 삼각형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거기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 숫자에 따라서 그 프탈레이트의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3은 피하셔야 됩니다. 다 버려야겠네, 저건. 네, PVC 계통의 플라스틱이고요. 그 다음 숫자가 바로 6번입니다. 여기도 지금 6번이라고 써 있어요. 우유통인데? 네, 6번. 네, 6번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 숫자가, 피해야 될 숫자가 바로 여기 써 있는 3번? 네. 7. 네, 7번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3번, 6번, 7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 피해야 된다. 네, 반드시 확인하시고 피하셔야 되고요. 그럼 그래도 좀 괜찮은 플라스틱은 뭐냐? 여기 이제 4가지가 있거든요. 남은 번호가 몇 번이 있죠? 1번, 2번, 5, 4번, 5번. 바로 4가지. 7번까지만. 7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인데요. 여기 있는 요 플라스틱을 보시면 여기 뒤를 딱 보시면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어디 한번 볼까요? 어느덧 그렇게 노안이 됐군요. 오셨어요. 네. 1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투명한 용기에 잘안 투명하게 돼 보여요. 있으니까 이 쌀하고 해서 잘 안 보이는 거지. 저 아직.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좀 크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만들 때. 네. 그러면은 그냥 그거 딱 보고 살 수 있게. 저거 번호 쓰는 사람이 시력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요게 바로 플라스틱에서 2번 제품입니다. 보시면 여기 2번이라고 써 있죠? 예. 네, 여기. 자, 내가 2번. 나비를 셨네 2번이라고 써 있고요. 예. 네. 요거 풍선 담겨 있는 비닐인데요. 어머. 여기는 잘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크게 써 있어요. 4번이라고. 그러네. 자신 있거든. 4번. 써 있죠. 번호가 요거 자신 있으면 괜찮습니다. 크게 쓰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요거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요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비누곽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번호가 아주 작지만 그래도 5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5번이라고 여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번, 2번, 4번, 5번. 오겨요. 요 네 가지는 그나마 프탈레이트가 적게 들어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플라스틱 중에서는 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숫자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영어로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피해야 될 거는 뭐라고 써 있냐면 PVC. 참 많아요. 네. 그 다음에 PC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PC. PS. PS. 그 다음에 PS. 처음엔 복잡하지만 기억을 하시고 반복해서 보면은 네. 외우실 수 있어요. 사용해도 되는 플라스틱 제품도 네. 영어로 된 거 보겠습니다. 네, 영어로 된 거는 일단 아까 번호로는 1, 2, 4, 5잖아요. 영어로는 PET.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페트병.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네.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DPE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LDPE. LDPE. 네, 마지막으로 PP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이 네 가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병을 갖고 다 이렇게 페트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모든 물병은 다 안전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얘는요, 페트라고 돼 있고요. ET. 예. 아니, 한글로 페트 써 있고, 삼각형에, 그 다음에 뚜껑까지 표기가 돼 있어요. HDPE라고 괜찮은 써 있어요. 거죠. 네. 네. 그리고 라벨 또 PP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다 안전한 거예요. 안 돼! 어머, 근데 저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것이 아무리 안전하게 플라스틱에 있더라도 뜨거운 부위 근처에 네. 있거나 또는 오랫동안 장시간 그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러니까 PET라고 써 있는 페트병이 우리가 안전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재활용을 한다거나 네. 뜨거운 걸 많이 담는다거나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 하면 안 될 것. 이것을 플라스틱을 가지고 절대로 레인지에 돌리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것만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그 표기까지 다 돼 있어요. 뜨거운 물을 담거나 전자레인지 등으로 데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네요. 그 겨울이 되면 이제 텀블러를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시니까 아예 저기다가 티백을 넣은 다음에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갖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네요. 이제 여기에 한 무더기에 네. 또 저게 뭐지? 여성용품이네요. 매니큐어인데. 프탈레이트를 피하는 방법. 지금까지 플라스틱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향기나는 화학 제품을 피하랍니다. 향기.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향수, 방향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향기가 뭐 샴푸에도 있고 린스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향기가 원래 천연향이면 좋죠. 꽃향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화학 제품으로 만든 향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가소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프탈레이트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향기를 계속 품고 있으면 본인이 계속 그걸 마시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는요 이미
무양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외국의 캐나다 어떤 병원에서는요, 거기에 들어오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향기나는 걸 못 쓰게.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향기를 피하라고. 주로 여자가 사용하는 거가 그렇습니다. 많겠네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네네. 이러한 드라이클리닝 하고 나서 네. 이 비닐채로 옷장에 보관하신 적 있나요? 그거는 정석이죠. 왜냐면은 드라이를 했다라고 제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벗겨놓으면요 여기 먼지가 그대로 다시 앉아요. 입기 전까지는 절대 안 벗겨요. 여기 바로 프탈레이트가 들어있다. 이제 드라이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데 하시고 나서 비닐 빨리 벗기시고 네. 환기를 좀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갖고 와서 바깥에다가 잠시 이걸 벗겨서 바람 부는 데다 살짝 네. 놨다가 거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옷장에 집어넣어요. 네. 우리 연예인들 세탁소에서 찾아가지고 차 안에다가 그냥 거놓잖아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어? 야, 와이셔츠 지금 차에 몇 개 있는 건 어쩐지 내 요즘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드라이 클리닝을 할 때 이제 용제로 쓰이는 게 네네. 이제 프탈레이트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또 하나는 저희가 드라이 클리닝을 생각보다 좀 너무 자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보관하고 먼지를 털어서 입기도 하고 그냥 입었던 옷을 좀 약간 이렇게 거품을 시키고 하면 그 드라이 클리닝 횟수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환경 전체를 위해서도 맞아요. 이게 아주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품에 주로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3번, 6번, 7번 숫자가 적혀 있다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 2번, 4번, 5번이 적혀 있다면 사용해도 괜찮은데요. 단 전자레인지용 제품이 아닌 경우 열을 가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 또한 봉지 제품 내부 코팅에도 프탈레이트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봉지째 라면을 끓여 먹는 행동은 프탈레이트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 마지막 한 가지 남았죠? 바로 아까 벤조피렌이 남았네요. 벤조피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군 바람 물질. 바로 이건데요. 네. 1군. 네, 벤조피렌. 여기 보시면 지금 석쇠가 하나 나와 있어요. 바로 아시겠죠? 고기 구워 먹어요. 바로 직화구이를 피하라. 근데 직화가 진짜 맛있는데. 맛은 있죠. 예. 네, 근데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거기다 고기를 굴 때 네. 고기에서 떨어지는 그것이 숯불 같은 데 닿으면서 나오는 끄르기죠. 그게 이제 벤조피렌인데 후라이팬에 구웠을 때 하고 여기다 구웠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석쇠에다 구웠을 때가 훨씬 더 20배가 더 많게 나와요. 20배요? 네.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팬을 통해서 굽는 것이 좋지 않을까. 숯불에서 좀 멀리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불 조절을 잘해야겠어요. 아니 어떻게든지 아무튼 직화가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맛있으니까. 예. 맛있어. 네. 그래서 이제 꼬들꼬들. 팬 구이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갖고 나온 팬도 요즘에 사실 좋아 피하는 보인다. 팬이에요. 네. 요즘엔 다 코팅된 거 좋아하시는데 이거는 아닌데요? 이제 스테인레스인데요. 이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코팅이 돼 있잖아요. 네. 코팅도 큰 문제는 없지만 여기 이제 열을 오래 가하다 보면 코팅이 벗겨지면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코팅 안 된 게 더 좋고요. 코팅이 돼 있는 거는 벗겨지기 시작하면 좀 바꾸셔야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팬도 그렇고 직화도 그렇고 삶아 드시거나 찜을 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에 예. 또 마스크가 나와 있어서 마스크가 나와 있어요. 마스크도 안 좋은가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마스크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아 깜짝이야. 마스크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우리 요즘에 미세먼지잖아요. 네, 네. 이 미세먼지 속에 굉장히 많은 환경 호르몬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벤조피렌도 충분히 들어있고 그 안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호흡기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미세먼지는 피부를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피층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혈액까지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도 중요하고요.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 날은 좀 긴팔을 입으셔가지고 피부도 보호하시고 외출하고 갔다 오시면 반드시 빨리빨리 씻으셔가지고요.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벤조피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화구이보다는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조리할 때 나는 연기에 벤조피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깥 외출을 할 때는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을 막아주는 마스크와 긴팔을 꼭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으로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몸속 쌓인 환경 호르몬을 건강하게 배출하는 음식.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니지만 먹는데? 독소를 배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자, 이번에는 환경 호르몬에 오염된 내 몸 살리는 3가지 방법 가운데 2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앞에 차려져 있는 걸 보니까. 네, 2번째는 네. 음식으로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먹을 게 좀 있는 건가요? 네. 먹는 걸로. 먹어서 해요. 좋다. 지금까지 계속 피하는 얘기만 제가 하려고. 먹어야지. 이제부터 이제 먹는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가 몸속에서 이런 것들이 잘 배출이 되려면 몸속에서 배출시키는 영양소들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비타민이 풍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도 풍부해야 되고요. 또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야만 해독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많은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면서 다이어트도 그때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것들이 몸에 있지 않으면 나오는 독소가 그냥 그대로 제 몸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파가 들어있습니다. 저 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별거 여기 아닌데요? 보시면, 예,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요? 별거 항상 아니지만 먹는데? 이 무 보시면 이 무 속에 비타민C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요 소화가 잘 되는 디아스테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어르신들 소화 기능 안 좋은 분들은요 물을 많이 드시면 소화도 잘 되면서 독소를 배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가 있어요. 네, 파를 보시면 지금 파란 색깔 있죠? 이 파란 색깔에 들어있는 게 비타민C와 비타민 A. 또 이 냄새 맡아보면 굉장히 그 매콤한 냄새 나죠. 이 매콤한 성분이 바로 뭐냐면 마늘에도 들어있는데요.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알릴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황이 들어있어서 황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독소를 잡아서 흡착시켜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무 껍질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당연히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먹어야 돼요? 지금 무를 드시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무에 들어있는 섬유소를 좀 먹어서 우리가 음식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을 흡착시켜서 얘네들이 그냥 옆에 끌고서 나가도록 하는 건데 그 섬유소가 무의 안쪽보다는 껍질 쪽에 많이 들어있고 또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여러 성분들이 껍질 쪽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고 이렇게 닦지 마시고요. 무 그냥 손으로 뽀드득뽀드득 닦으면 다 씻겨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분이 질문도 짜고 하고 그런 느낌이야. 약간 다행인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는데 뭐 비싸고 귀한 재료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볼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해독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만큼 중요한 게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바로 콩나물하고 현미밥입니까? 네. 콩나물하고 현미밥. 다들 아시다시피 콩나물 딱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해독. 아스파라긴산. 중요한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수치해독. 그래서 이게 간의 해독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이제 환경 호르몬 이런 것도 혈액을 타면서 간에서 해독하는 기능이 좋아지면 배출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같이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그 옆에 보시면 현미 있습니다. 현미는요, 쌀밥, 그냥 흰쌀보다 훨씬 더 그 껍데기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나이신 같은 거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식이섬유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밥보다, 그냥 쌀밥보다 훨씬 좋은, 해독에 좋은 것이 바로 현미밥입니다. 콩나물밥 사 먹으면 되겠네요. 좋네요. 그죠? 현미에 콩나물을 넣어서 현미 콩나물밥을 해서 드시면은 한꺼번에 다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현미에 들어있는 섬유소는 또 헤미셀룰로즈라고 해서 물에 좀 안 녹는 그런 섬유소가 오히려 장에서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환경 호르몬 같은 이런 유독 물질들을 잘 흡착해서 배설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네. 여기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까 남아있는 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네,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으면서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데 굉장히 좋은 음식. 바로 이겁니다. 미역다시마. 미역다시마. 미역과 다시마, 해조류. 네. 해조류입니다. 한 20% 정도가, 해조류 한 20% 정도가 식이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 성분이 이제 끈적끈적한 그 알긴산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용성 섬유질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소들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배출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음식입니다. 네. 뭐 소문난 해독식품이죠. 네. 지금 뭐 대한민국 자체가 환경 호르몬에 엄청나게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건 우리 밥상에 항상 이런 것이 오르기 때문이 네, 아닌가 맞습니다. 싶고 네. 우리가 먹는 이런 식재료가 이렇게 우리 몸에 유익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하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밥상을 좀 예전에 그 백반 같은 그 밥상으로 좀 되돌렸으면 좋겠다는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경 호르몬에 오염된 내 몸을 살리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두 번째, 이제 배출을 도와주는 식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환경 호르몬과 함께하는 시간, 환경 호르몬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이제 거의 끝 시간이 네. 다가왔습니다. 네. 마지막 방법 하나가 남아 있는데 네. 궁금한데요. 네. 아까 환경 호르몬이 지방에 많이 쌓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을 빼면 환경 호르몬이 같이 빠지죠. 네. 그래서 지방을 빼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시 운동. 네. 이거 해야 돼. 운동은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지방을 연소시키는 운동은 바로 유산소 운동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요. 사실 땀을 내면서 뺄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중에서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줄넘기입니다. 줄넘기는요. 유산소 운동도 되고요. 근력 운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1시간만 뛰어도요. 한 시간을 뛰어요? 한 시간이요? 그러면 줄넘기 교수들 지금부터 이동환 선생님 1시간 동안 뛰도록 하고요. 저희는 집에 갈까요? 말 잘못했네요, 제가. 그래, 15분만 뛰어도요. 1시간 정도 걸은 것 정도 효과가 있고요. 15분. 보통 한 4-5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5분도 쉽지 않거든요. 아우, 절대. 네, 그래서 집에서 하기 쉬운 거는요. TV 보시면서 집안에서 맨손 줄넘기 아시죠? 네, 이런 거라도 좀 자꾸 하시면서 땀을 좀 내시는 거예요. 맨손 줄넘기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한번. 먼지는 환경으로 몸무게가 적게 나가시는 분은 이렇게 뛰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좀 많이 나간다 그러면 무릎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뛰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뛰래요. 아쉽죠?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렇게. 이거 자체도 운동이 이렇게 빈손으로 하는 것도 운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뭐 하세요? 다 일어나시죠? 예,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해봐야 돼요? 예. 2단 뛰기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된다는데. 앞에 나와서 말해주세요. 자, 한 20번만 해볼까요? 20번? 20번만 한 자리에서. 20번. 네. 다 같이 쉬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여섯, 일곱, 그러니까 무너지 여덟, 아홉, 열, 하나, 자, 2단입니다. 셋,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죄송합니다. 더워. 잠깐만.
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더워요, 더워. 우리 미녀 가수 조갑경. 아, 이게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앉아있다 막 뛰니까, 네. 막 이게 땀이 금방 훅 하네요, 진짜.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는 것만 해도 지금 금방 열이 오르는 네, 걸 네. 더워요. 때문에 운동으로 네. 지방을 태운다. 네. 자, 그러면 환경호르몬을 배출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땀이 좋은 거군요. 네, 땀을 내면서 배출시키고요. 예. 지방을 파괴시키면서 배출시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산소 운동까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아, 저희가 사실은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처음 문을 열면서. 그렇죠. 네.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소개를 받으면서 아, 이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희망이 많이 생깁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조갑경 씨 어떠셨어요? 정말 오늘 집에 가서 정리해야 할 것도 좀 많고, 좀 열심히 해서, 저는 괜찮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도 여럿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꼭 지키려고요. 남편만 정리해. 조갑경 씨. 네. 우리 몸쉬는 마지막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자, 환경 호르몬 3가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비스페놀 A. 세 번째는 벤조페놀? 벤조피렌. 피렌, 미안해. 그다음에 길었는데.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 야, 오케이. 일단 집안이 확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바꾸셔야죠. 예. 마무리 말씀 힘차게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야, 이게 평생 환경 호르몬과의 전쟁이구나. 그렇죠. 근데 이런 속담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알고 피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하신 거, 배우신 것들 잘 관리하셔가지고 훨씬 더 앞으로 건강하시고 더 젊어지시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호르몬 완전히 피해갈 수 없다 해도 그래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동환 몸신과 함께한 나는 몸신이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나이살은 그냥 살이 아니고 병이라고 합니다. 젊은이가 사는 방법은 나이살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허리둘레가 10%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1.5배나 증가한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두 분 오늘 나이살 확실히 빼고 가셔야겠습니다. 한 원장님 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복부 사이즈를 줄여들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뭐야? 뭐야? 바로 이겁니다. 내장을 긁어내서 자세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잘했습니까? 87이 나왔거든요. 한번 오실게.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